남북정상회담 방문단 일행이 청와대 본관을 막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청와대에서 출발하는 인원들도 꽤 있기 때문에 동시 본대 행렬만 해도 꽤 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 행렬이 한 16대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뭐 경호원들, 경호 차량들이 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 내외분과 그리고 공식 수행원 13명이 탄 차량들이 이제 차량의 행렬에 줄을 지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광화문 통해서 마포대교 이렇게 네, 지금 거죠. 광화문을 통해서 마포 쪽을 거쳐서 그리고 거기에서 강변 북로를 이용해 자유로를 달린 다음에 통일대교를 건너서 비무장 지대를 향한 우리 민간인 통제 구역이죠. 그곳으로 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 갈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뭐 중간에서 뭐 주변 인사들과 뭐 한담을 나눈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런 문제. 네, 지금 뭐 특별하게 그럴 만한 포인트는 없는 것 같고요. 통일대교 남단쯤에서 지금 환영 나온 사람들과 잠시 내려서 악수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대교는 자유로가 끝나는 부분에 있는데요. 네. 이 통일대교를 건너게 되면 민간인 통제구역이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효자동 앞길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1차 정상회담 당시에는 여기에 그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었고요. 이 효자동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실무적이고 간소하게 실용적이고 차분하게 치르겠다라는 그런 의도 때문인지 일반 시민들의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네요. 청와대 경내를 이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2000년 정상회담 때랑 또 7년 뒤 이번 정상회담 바라보는 그 시민들의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한편으로는 너무 차분한 것 아니냐 해서 내심 좀 섭섭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로 효자동 길이 시작이 되니까요. 네. 그 연도에 이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 때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1차 정상회담은 없는 길을 만드는 회담이었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미 만들어진 길에 보면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치우거나 혹은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촉진하기 위한 회담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의 차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실제로 남북 관계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지난 7년간의 경험을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어떤 그냥 기대보다는 그 차분하게 또 발전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그런 상황에서 열린 육자회담, 바로 지난주에 열렸는데 육자회담이 핵불능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그 1차 정상회담 당시와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정상회담도 물론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포괄적인 관계 개선의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관계가 상당히 많이 촉진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거부하다가 지난해 10월에 핵실험 이후에 본격적인 북미 직접 협상을 지금 추진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두 차례의 커다란 북미 직접 협상이 있었고 이번 육자회담에 앞서서도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큰 틀의 합의가 있었으며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의 그 핵 불능화와 미국에 대한 그 어떤 상응 조치, 그 상응 조치의 대표적인 것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문제 등이 네.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정상회담이라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북단 행렬이 광화문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효자동을 빠져나가고 광화문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네, 지금 연도에 지금 환영의 인파가 약간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헬기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차량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서 그런지 본대 행렬이 굉장히 긴 모습이네요. 네, 지금 광화문 앞쪽의 도로를 이제 통제를 한 상태에서 대통령 차량의 행렬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종로로 접어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종로 거리로 우회전을 세종로로 접어들어서 이제 잠시 후에 종로 쪽으로 이제 마포 쪽으로 나아가는 정부 청사를 예. 오른쪽으로 끼고 이제 세종로로 접어든 본대 행렬 모습이죠. 이곳에는 환영 인파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드문드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헬기를 통해서 네. 모습이 나왔죠.
지금 이제 저 차량 행렬에는 지금 모두 한 차량에 2명씩의 수행원들이 탑승을 해 있습니다. 네. 공식 수행원 13명이 바로 저 차량에 예, 분성해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오늘 북한으로 가는 혹은 이제 이번 그 방북단의 전체 인원이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의 규모가 네. 되는데요. 네. 저기 수행원, 그러니까 뭐 공식 수행원, 특별 수행원, 일반 수행원 이렇게 수행원만 해도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그 외에 지원 인력이 또 98명이 더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력이 가 있는데요. 네. 지금 평양에는 선발대로 이미 출발해 있는 인원들, 뭐 방송이나 뭐 경호나 보도나 이런 그 실무 인원들이 일부 평양에서 이미 어제 예, 들어가 도착해 있는 거죠? 있고요. 네. 뭐 어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그 며칠 전에 이전부터, 들어간 네.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수행원과 일반 수행원들, 일반 수행원들은 그 통일부, 청와대 국정원의 어떤 실무 지원 인력들, 전략팀 등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오전에 경복궁에서 그렇습니다. 출발한 일반 수행원과 각계를 대표하는 49명의 특별 수행원들은 모두 지금 경복궁역을 아까 출발을 네. 해서 지금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 지역에서 지금 북한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이라면은 지금쯤 북쪽으로 향할 시간인데요. 지금 도라산 쪽의 화면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화문을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네, 광화문 내거리를 막 통과해서 지금 이제 시청광장 선두가 시청광장에 이런 모습이죠. 지금 잔디광장이 둥그렇게 보이고 오른쪽으로 덕수궁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은 이제 네. 대통령 일행의 차량이 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일행이 도보로 넘는 모습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 수행원과 일반 수행원들은 먼저 평양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게 절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인원도 많기 때문에 이동에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2시간의 시차를 두고 서울을 출발을 해서 평양에는 비슷한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맞추는군요. 예, 도착하는 그렇습니다. 시간을. 예.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좀 궁금하실 네. 텐데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가장 답답한 게 저희 같은 요즘 휴대전화가 네. 없는 세상은 사실은 생각하기가 힘든데 네. 북한은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휴대전화가 전혀 불통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북측의 휴대전화 30여 대를 대여를 했습니다. 빌렸습니다. 그래서 북한 쪽의 전화를 가지고서 서로 거리도 좀 조절을 하고 네. 너희 지금 어디 있니?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수행원들이 묵는 그 숙소와 그리고 대통령 일행이 묵는 숙소 연락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뭐 거리도 조정하고 서로의 동선도 조정하게 됩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 전용 차량 선두로 북한으로 향하는 정상회담 대표단 일행의 이동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아마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어떤 한 방송사의 텔레비전 카메라만으로는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광대한 영역에서 우리가 생생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가는 길을 지금 중계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문화방송을 포함해서 KBS와 SBS 그리고 YTN, MBN 그리고 KTV 등 여러 방송사의 촬영 장비들이 총동원됐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듯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는 이제 취재 경쟁을 벌이는 사이인데요. 이번에는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그 양 정상의 동선을 또 따라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워낙에 큰 행사고 이러다 보니까 평양에서의 모든 일정이 합동 취재반의 송고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각 사이의 그 취재 경쟁을 잠시 접고 네. 합동 취재 방식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뭐 합동 방송하는 취재에 시간도. 앞서서 함께 방송도 이렇게 뭐 방송 장비들을 공유하면서 그렇죠. 이게 오가는 과정을 취재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방송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은 어제까지 이번 남북 정상회담, 2007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공식으로 북한의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제 중앙 텔레비전을 좀 봤는데요. 네.
참 계속 볼 때마다 이게 언제나 나오나 싶었는데 남북 정상회담 기대 그런 것들도 찾아보기가 힘들게 아주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뭐 수해도 겪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조선신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 조선신보는 일본의 제1조총련 기관지입니다. 네. 제1조총련 기관지의 특파원이 평양에 상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곳에서 평양의 소식은 가끔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는 있다. 그러나 1차 정상회담에 비해서 들뜨거나 뭐 이렇게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은 아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이 남북 관계의 어떤 큰 흐름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에 불고 있는 이 커다란 흐름 지각 변동에 있어서 남북 간이 어떠한 협력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통큰 합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한다는 측면입니다. 네. 그 우리 민족끼리가 북한이 굉장히 편리한 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관계가 좋고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그 진짜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으자라는 그런 어떤 순수한 의미의 우리 민족끼리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네.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미군 철수를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미군 철수 주장이라든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주장, 북한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근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그 여론들도 가끔 반영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량에 보니까 강변북로 입구에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뭐 아까 광화문에서는 그렇게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만은 광화문을 빠져나오면서 그렇죠. 속도를 내서 이제 곧바로 앞에서 강변북로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들의 모습도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경호 차량이 앞서고요.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 전용 차량이 강변북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지금 마포 공덕사거리를 지나서 여의도 쪽으로 향하는 마포대교 북단 위쪽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쯤에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죠? 네, 일단 평양 입구에는 한 11시 30분 정도에 도착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네네. 이 평양 개성간 고속도로가 지금 뭐 168km라고 이정표상에서는 과거에 돼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 기점을 조금씩 북한이 조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공식 환영 행사가 열릴 것으로 알려진 평양 입구의 3대 헌장 기념탑까지 162km라고 그러는데요. 80-90km의 속도로 쭉 간다고 했을 때 남쪽의 도라산 출입 사무소에서부터 한 2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강변북로에 진입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강변북로를 지나서 자유로를 통과하게 되겠죠. 네, 자유로의 길이가 약 한 70km 정도 되는데요. 뭐 사실 여기에서는 한 40여 분도 소요가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외곽에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라는 관문, 이것이 네, 이제 바로 평양 진입을 상징하는 곳인데 네. 이곳에 누가 출영을 나올 것인가? 이것이 이제 또 관심사 아닙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알려지기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북한에서 뭐 김정일 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방북을 하고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는 것은 이미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언제 어디에 나오느냐는 뭐 저희만 모르는 것 같지가 않고요. 우리 당국자들도 북한에서도? 많이 모르고 있는 저희 것 같습니다. 당국자들도. 네. 뭐 이현주 앵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북한에서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하는 행사를 1호 행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선발대가 이미 2차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선발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북측은 모든 행사를 1호 행사로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예, 나타날지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안 나올 것 같은 행사도 모든 방문지를 다 1호 행사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1호 행사로 점검을 하는 것이 김정일 위원장이 나오는다는 전제 하에 준비를 하기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리 그 네. 어떤 남쪽의 대통령이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호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렇죠. 경호라는 측면도 있고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행사의 어떤 의외성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현경 기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 화면이 바로 저희 뒤로 보이는 화면이 방북단 일행이 지나고 지금 있는 자유로를 모습인데요. 통과하는 모습인데요. 네. 저희도 꼭 함께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리고요, 김연경 기자. 네. 그래서 이제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의한 남북 정상회담 최초로 성사가 됐는데 그때 평양 외곽의 순환비행장인가요? 순환공항인가요? 네, 거기에 그렇습니다. 도착했을 때 당초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항 현지에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과연 나올까 뭐 의심이 더 많았죠. 기대도 있었고 의심도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만은 나와서 열렬한 환영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전례를 봤을 때는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현재 평양 분위기가 차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오지는 않고 실무 방문 형식의 어떤 그리고 내용에 더 무게를 두는 그러니까 테이블 끊는 것보다는 회담 성과에 더 무게를 두는 그런 것이라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게 정말 점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선발대들의 말을 통해서 본 그 평양의 분위기를 짐작을 해보면요. 네. 환영은 최대한 성대하게 하겠다. 뭐 영접도 최대한 성대하게 하겠다. 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의 동선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요. 말씀하신 그 조국 통일 3대 원장 기념탑 주변이 과연 김정일 위원장이 나오기에 조금 적절한 적합하냐? 장소냐. 왜냐하면은 그 주변이 사실은 고속도로 위에 아치 하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주변은 벌판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의전상 조금 어떤 문제가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그 갸우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워낙에 그 의외성을 지닌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예, 그거는 이제 뭐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또 그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경제안보팀장을 맡고 계시는 동영승 박사가 나와 계시는데요. 동 박사님 그 최근에 평양을 다녀오실 때 혹시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길인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는 고속도로 그 길을 혹시 가보셨습니까? 중간까지는 가봤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남포로 빠지는 길이라든가 네. 다른 행사장으로 가는 길까지는 가봤는데 조국 통일 3대 헌정 기념탑 이곳이 제가 두세 달 전에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 청소가 깨끗하게 안 돼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인적도 상당히 드물었고, 근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그 한 기념탑도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또 평양 시내가 이제 최근에 수해를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수해를 맞아서 평양 시민들이 대부분 동원돼서 평양 시내를 깨끗이 치웠다. 그리고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성대하게 치르겠다 이런 의지들이 많이 보였는데 제가 이제 당시 방북했을 당시에도 평양 주민들의 그 모습이랄까 이런 것은 굉장히 활기차고 네. 자신감에 넘친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여념이 없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스스로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시장에서 이른바 이제 장사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열심히 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상점에 구경 상점이든 아니면 시장이든 물건들이 제법 많이 있는 모습들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평양 시내에 이번 정상회담이 좀 담담하게 비춰지는 것들도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생업에 바쁜 평양 시민들의 모습들도 상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측도 여전히 이번에는 실무적인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992년이면 지금부터 약 15년 전인데 말이죠. 네. 그때 남북이 그 여러 차례 고위급 회담을 주고받은 끝에 기본 합의서, 네. 그리고 화해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무렵만 해도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 경제라는 그런 요소, 그런 측면들은 북한 경제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우선 북한이 그 뒤에 동쪽에 금강산을 열었고 개성 공단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부로는 그 특구까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뭐 많은 관측성 보도였습니다만은 개성과 같은 경제 특구가 남포에 들어설 것이다 또는 해주에 들어설 것이다 이런 관측성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항상 이제 남북 간에 어떤 큰 행사가 생긴다거나 또는 이제 뭐 미국과 북한 간에 관계 진전이 있어서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쳐질 것인가 얘기가 나오면 네. 북쪽이 신의주나 남포나 원산이나 또
또는 좀 잘한다면 해주까지도 특구를 만들지 않겠냐는 게 가장 첫 번째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우리 쪽에서는 해주공단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개성공단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다음 공단들도 가능하다. 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다음 공단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보다 더 확실하게 잘 진행을 시킬 수가 있다면은 네. 다른 공단들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인사한 말씀에서도 평화정착 얘기를 하면서 경제 얘기를 네.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더 기대를 하는 면이 있을 텐데요. 현 그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 정책이 이제 평화 번영 정책입니다. 평화와 번영이라는 것을 이제 동시에 이끌어 나간다는 것인데 경제 교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의 남북한 경제 교류는 이른바 그 평화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제 교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도 그렇고 사실상 경제 논리로만 본다면 그것을 풀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렇죠. 거지만 이것이 이제 평화를 만들어낸다라는 차원에서 뚫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평화라는 그 기반 하에서 번영을 이뤄내겠다라는 이런 논리와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경제 교류라는 것이 이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앞서 나가서 전투를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안정된 평화 기반 하에서 진짜 번영을 남북한이 구가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의지고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연경 기자, 네. 지금 이제 자유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대통령의 전용 차량 일행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 조금 전에 동영승 박사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네네. 개성공단부터라도 우선 어려운 점부터 좀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경제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선결 과제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개성공단의 어려움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지적인데요.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상 해보다 보니까 이제 닥치고 있습니다. 이 네. 삼통이라고 하는데요. 통행, 그리고 통신, 통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통행의 문제거든요. 그럼 개성에다가 공단을 만든 이유는 가깝고 언제라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통행을 하려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초청장을 받아야 북한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장을 받는 기한이 한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다른 수속까지 포함을 하면 한 달 전에는 신청해야지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거기에 이제 상주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체류 등록을 합니다. 한 달 단위로. 네. 체류 등록이 된 사람 같으면 금방금방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체류 등록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흘 전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지금 공장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뭐 단추라도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면은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정말 우선 그 통행부터 좀 원활하게 이곳이 바로 남한과 같은 정도의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뭔가 좀 해결책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합의서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우선 통행을 하는 지역 자체가 또 남북한 군부끼리만 또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유엔사가 또 포함이 그렇죠. 돼야 되는 네. 지역입니다. 매우 복잡하고요. 그리고 그냥 그 군사적인 문제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이나 북이나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통신 요금 비싼 거는 말할 남이도 없는 거고요. 통관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인력 공급의 문제입니다. 이 개성공단에 지금 현재 17,000명 정도의 북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사리원에서부터 근로자들이 오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더 공단이 확장될 경우에 뭐 확장돼 봐야 100만 평, 그러니까 330만 평방미터의 네. 부지인데요. 그곳에 기업들이 활동을 하는데도 과연 인력을 수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주 특구가 안보상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로 그 참 굉장히 좋지만 현실적으로 해주 특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방북단 일행이 일산대교를 지나서 자유로를 달리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인데요. 자, 동 박사님 그 어려운 점 중에 또 하나는
북한에서의 인터넷이 그다지 원활치 않죠. 네, 뭐 원활치 않다라기보다는 안 되는 거죠. 예, 그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생활에는 거의 일상화돼 가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나 그렇죠. 또는 사업상의 이제 그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이제 뭐 개성공단 지역의 경우에는 인터넷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라든가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을, 일상적인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 따르는 불편함. 근데 그런 정도는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제 휴대전화를 사용한 지 한 10년 내외 정도 됩니다. 일상화되기 시작한 게. 근데 북한의 현재의 상황은 10년보다 훨씬 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크게 불편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이제 김영민 기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언제든지 사업에 이 여러 가지 그 불가측한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라는 점이 가장 어렵고, 또 북쪽으로 가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까이 있다는 것과, 이것이 바로 이제 통행의 문제가 되겠고, 또 하나는 북한의 그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그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조금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들이 큰 제약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이렇게 오갈 수 있는 횟수라든지 그런 여지가 많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개성공단 시작할 때 비해서. 네, 그렇죠. 처음 개성공단에는 이제 9시부터 5시까지 네, 출입을 하게 되고, 출입 자체도 이제 하루에 2차례 정도밖에 네. 안 됐는데, 지금 뭐 20여 차례 정도 할 수 있어서 원활해졌는데, 특히 이제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업종들의 경우에는 24시간 가동하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9시부터 5시까지만 통행이 제한돼 있다라고 하면은 공단 문을 닫아놓고 하고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네. 이제 뭐 하나하나 더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봐집니다. 그 남쪽에서의 불만을 이야기했는데요. 또 북쪽에서도 또 한계를 지적하는 그렇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네요. 개성공단만 네. 해놓으면은 많은 남쪽 기업들이 와서 남쪽의 어떤 첨단 그 산업을 접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북쪽에서 말하는 걸로는 인건비 따먹으러 온다.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이야기를 또 하는 저희가 거거든요. 가는 사업은 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 그 사업의 진척 속도가 북한에서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남쪽의 전용 공단을 이야기할 때 일단 개성부터 좀 잘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잘 아시지만은 북한 또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의주 특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뭐 양빈 행정장관의 임명 문제로 행정장관으로 임명됐던 양빈 장관이 중국에 의해서 체포되면서 뭐 신의주 특구는 없던 일이 돼버렸는데요. 그게 2002년이거든요. 네. 그 북한은 그 당시에도 남측 인사가 신의주 특구를 맡아서 관리해 줄 것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남쪽에 마땅한 인원을 사람을 찾지 못했고요. 이제 그래서 물색한 것이 양빈이었다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는 신의주 특구 같은 곳을 남쪽이 맡아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그러니까 남쪽 정부의 그러니까 개성공단과 같은 전용 공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국제적인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남쪽의 노하우를 이용해 달라라는 부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탄 전용 차량, 그리고 그 뒤에 공식 수행원 대표단 일행은 지금 자유로 이산포 인터체인지를 막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개성공단의 어려움, 북한은 북한대로 또 우리에게 볼멘소리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선 통행, 통신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하는데, 신속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단계씩 풀어나가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과거 생각해보면 지금 비교할 수도 없이 나아진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고 이 도라산 출입사무소의 모습이 잠시 이제 내부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보면은 우리 공항에서처럼 뭐 몇 시 출발하는 비행기가 몇 시에 뜬다는 그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안내판이 있는데요. 요즘 같으면 아침부터 몇 시에 뭐 모래를 실은 차량이 들어가게 되고 나오게 되고 뭘 실은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많이 변화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예정된 것보다 조금 일찍
도착할 것 같은데요, 도라산역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로를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예상을 하면은 뭐 한 15분에서 20분 이내에 그 도라산에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당초 한 9시 정도로 예정을 했었는데 한 10분 정도는 10분 네, 뭐 이상 거기에서 일찍 이제 도착할 잠시 것 같습니다. 내려서 일단은 그 이제 가다 보면 자유로의 끝에 그 통일대교가 있는데요. 통일대교 남단 쪽에서 환영 나온 사람들과 잠시 이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의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한번 도라산 쪽에서 내려서 다시 한번 그 방북의 소회를 밝힌다든지 하는 뭐 잠시 그 휴식을 하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왼쪽으로는 한강의 하류의 모습이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일산 외곽 자유로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통과하는 주요 관문, 주요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한번 평양까지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우리가 가는 일정을? 예, 그렇게 하죠. 일단은 이제 평양으로 가기 전에 우리 쪽 지역을 보면은요. 네, 우리 쪽 지역을 보면은 이제 도라산 출입사무소를 통과를 해서 군사분계선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물론 걸어서 통과를 하게 되고요. 북쪽 통행검사소를 거쳐서 개성 시내를 약간 들어가면서 곧바로 개성 고속도로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개성 쪽에서 누군가의 영접을 받게 되는데요. 영접 인사는 그쪽 지방의 그 황해북도 혹은 개성시의 인민위원장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고위 인사가 영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고속도로를 거쳐서 이 잠시 그 중간에 있는 수곡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11시 30분경 평양의 관문에 도착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